안녕하세요. 분조 채널 이재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수종은 당단풍이고요. 분갈이 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가지 순자르는 시기를 좀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나무를 잠깐 지금 한 달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시기를 놓쳐놨더니 이 나무 역시 또 미쳐버렸죠. 이 줄기 이렇게 한 것이 거의 뭐 새끼손가락 굵기로 자랄 정도로 이렇게 굳었는데, 일단 이것은 당단풍, 당이 당나라 당자죠. 그래서 중국 단풍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파리 모양이 삼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드물게 삼각단풍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수입산이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즉 한국산이고요. 한국산에서 예술에서 직접 작업을 해가지고 분홀림을 해서 키워낸 나무입니다. 나무가 전반적으로 당시에 들어왔던 나무 중에서 뭐랄까 10% 정도? 10% 정도 안에 드는 나무들이 그때 이제 배양을 했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나무는 요 순을 갖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수간부가 지금 세력이 너무나 과감하게 도장을 하는 바람에 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나무 순 정리 방법을 같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당단풍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죠. 가지 끝이 아마 매끈하게 연결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다 뭉쳐 있을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잘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안쪽에서 가지들이 한 군데서 밀성에 나와 가지고 전부 뭉친 건데, 이 나무는 나중에 이제 가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뭉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무 특징이 철사거리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그러는데, 철사거리 흔적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깝게 나무를 근접해서 이 나무 순 정리 방법, 이걸 갖다가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사나무는 이 눈이 지그재그로 나온 데 비해서 단풍나무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양쪽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 메리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나무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를 건데, 일단 이 가운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두 마디를 남겨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안에 마디는 죽고 가지 마디 사이는 길어지죠. 그러니까 한 마디를 남겨놓고 자르는데, 이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바짝 자라도 되지만은 단풍나무는 이렇게 조금 5mm 정도, 여기 눈 새카맣게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5mm 정도 남겨놓고 자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잎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미 여기 새카맣게 보이는 것처럼 눈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시기의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를 때는 이렇게 한 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정도 1.5cm 정도 되도록 남겨놓고 전부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완성목이 됐든 소재목이 됐든 이런 식으로 나무를 만들어 가면은 나중에 나무가 훨씬 더 이뻐지죠. 그래서 나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전부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1.5cm, 이렇게 굵은 것도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잘라주면은 나무가 묘하게 수평을 만들어 가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길죠. 그럴 때는 끝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눈의 흔적이 보이죠? 마디 사이가 길어졌어요. 잘라줘요. 여기도 마디 사이가 길어졌죠. 여기도 역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소사 단풍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잎이 있든 없든 일단은 1cm 정도는 남겨놓고 1.5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바짝바짝 다 자른다.
그리고 이 자르는 잎이 여기서 보면은 대개 옆 수평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걸 남겨놓고 잘라도 되고, 어쨌든 소사보다는 이 가지 자르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자르는데 마디 사이가 너무 길어져서 보기 흉하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길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눈이 나와 있고 여기서도 나와 있고 여기서도 나와 있고 눈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놈은 이 중심이 되는 이 줄기를 짧게 잘랐기 때문에 이 옆에가 동생이 형인 척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줘요. 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소사나무다라고 그러면은 입이 있는가 없는가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소사 같은 경우는 입이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얘들은 나와줘요, 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나무 기본 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전부 잘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나무는 뭉친 데가 거의 없죠. 이것은 제가 V자 두 마디만, V자 두 가지만 남겨놓고 항상 가지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언젠가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이 당단폰을 가져왔는데 끝에서 전부 다 뭉쳐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잘라보시라 라고 했는데, 이 평소 가지고 있던 버릇이라서 그러는지 그렇게 쉽게 못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한 마디 정도에서 짧게 자르는 것, 이렇게 잘라주면은 나무가 대체적으로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되죠. 양옆으로 자라나게 되니까요. 나무별로 이렇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당단풍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자르는 것이구나 하고 짐작을 하실 텐데, 이제 별 생각 없이 무조건 짧게 자르라 라고 그러니까 짧게 자르다 보니까 끝이 뭉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잔가지 발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잎이 있을 때는 이쁜데 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좀 볼품없는 그런 나무가 돼버리죠. 물론 이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소사나무도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무는 뭉치면 안 돼요. 강물 흐름처럼,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되죠. 이 자연스러운 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경험, 그 다음에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잘라가다 보면은 나무가 이제 천천히 틀을 유지를 하게 되죠. 이게 굵게 자른 것도, 굵게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러면 이 나무가 지금 안쪽에 있는 잎들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반낙엽이 진 상태 이렇게 되는데, 이 나무는 또 살기 위해서 이 양쪽 끝에 남아있는 이 눈들, 지금 자르고 남아있는, 사실 이 안쪽의 눈은 이 바깥에 끝에 있는 눈보다는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살기 위해서 다시 순을 내밀게 되죠. 순을 못 내밀면은 나무가 죽으니까요. 아까 여기 그냥 뭉턱 자르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 마디씩 남겨놓고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고 위로 하나가 와 있는데 위에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것은 이렇게 위에 세력을 잘라주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뭉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지가 기껏해야 그 가지가 마르기밖에 더 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를 자르고 있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나무가 이제 모양을 갖추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이 나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완성목이기 때문에 종 모양이 나올 거예요. 소재목의 경우에는 피라미드 모양이 나오죠. 자, 지금 도장한 가지들이 보이시죠? 이제 요 가지들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절단을 할 것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 일단 나무 전체 큰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순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안쪽에서 잎이 떨어져 가지고 마른 잎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우리 분재원이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이 중국처럼 인구수가 빡빡하다 보니까 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속잎이 마른 거예요. 이 속잎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주죠. 일단 속에 있는 잎들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이 큰 줄기가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요 나무가 자라는 이유는, 이렇게 줄기가 가지가 굵게 자라는 이유는 제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정화우세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이 나무 지금 현재 모습이 여기 또 여기 이 모습이 정면인데, 이렇게 자라주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일단 이 나무를 앞에 줄기 2개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잎이 나 있던 자리를 봐가면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도 잎이 있던 자리를 봐가지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한 마디씩 남겨놔서 나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유지하는가를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간부가 될 거예요. 수간부가 되는데, 그러면 얘 뒤에서 지금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이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봐보세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낮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여기 가지가 양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가운데겠죠. 자, 여기도 요 2개의 가지가 굵은 게 나왔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줘요. 자, 그러면은 겉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렇게 쉬운 일 같았으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 동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아마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 또 열심히 봐도 앞으로 또 변함없이 가지를 뭉치게 하는 이 특별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은 이 가지를 계속 뭉치게 할 거고요. 자, 이 가지 끝이 성장을 하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이 지금 일부가 말랐는데, 마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자르는데, 여기가 그냥 지금 보기 좋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처가 아물었을 때를 대비해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짝 깊게 잘라주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카토파스타를 이쁘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역시 이렇게 이쁘게 붙여주죠. 그러면 귀찮으니까 카토파스타를 나중에 한꺼번에 붙이면 안 됩니까? 근데 저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은 빼먹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르고 난 다음에 붙여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 이 안에 이 가지들은 전부 마른 겁니다. 이 마른 이유는 바깥에 있는 가지들이 도장을 하게 되니까 안에 있는 가지들이 바람과 햇볕을 쬐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의 빈민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 마르는 가지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요 윗부분이다라고 그랬죠. 도장한 가지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자, 요 도장한 가지는 아까 이제 노노 위치를 봐서 요 놈을 잘라냈죠. 그리고 요게 지금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 가지를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잘라 가지고 여기 세력을 일시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토파스타를 붙여서 요 가지는 이제 앞으로 수간으로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가지예요. 지금 주간보다도 훨씬 굵어졌고 과거에도 잘라내 가지고 상처가 다 암은 카토파스타를 붙여놨더니 상처가 깔끔하게 암은 이 흔적 보이시죠? 이 부분이 카토파스타를 붙였다가 이 암은 흔적인데, 근데 이것이 다시 또 세력을 받아갖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여기서 싹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를 갖다가 여기에서 위치를 다시 더 줄여가지고 더 낮은 데서 이렇게 자르는데, 자른 거 한번 단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만큼 잘린 거예요. 이 밑에 죽은 가지는 정리를 하고. 그런데 요 가지를 갖다 정리를 할 때 반드시 한 번 자르고 나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몇 번이고 여기를 정리를 해서 이 주변하고 상처가 아물었을 때 여기에 혹이 생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부풀어 가지고 뭐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바짝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이 겨울에 이 당단풍은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소사나무는 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이유가 봄에 가지를 자르게 되면은 그 자른 자리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로수액이 막 줄줄줄 새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수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풍나무 종류는 반드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때는 5월달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나무도 5월달 정도에 한번 순을 이 가지들을 갖다 정리를 했었는데 얘들이 또 미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제가 우리 그 액비를 분재 보약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올해 그 액비는 보약이 아니고 마약이었던 모양이에요. 나무들이 다 미쳐요. 사실 이 좋은 나무는 이렇게 얇은 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좋다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 뿌리빨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데 이 얇은 분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지금 자꾸 미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왕성하게 도장했던 부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세력을 갖다가 일단 주저앉혀야죠. 주저앉히고 상처가 났으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자르고 치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한번 이제 다시 꼼꼼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나무는 약간 이쪽으로는 가지가 없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균형 감각으로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틀어졌죠. 근데 이 틀어진 것도 제멋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굳이 가지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면은 이 접을 하거나 관통접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쉬워요. 당단풍 같은 경우는 관통접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가지 하나를 갖다가 그리 집어넣어 가지고 이 만드는 게 아주 쉽기 때문에 만들려고 그러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하나 개성으로 놓고 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윗부분에서 이 강하게 도장을 했던, 세력이 월등하게 올라왔던 가지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래요. 이 지금 속에 마른 가지들이 지금 몇 개가 보이는데, 이 가지들은 이걸 잘라야 할 때, 그러니까 늦어도 5월 하순 정도는 한번 이 가위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또 철쭉손대고 또 뭐 다른 잡목 손대느라고 신경을 못 써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소사나무나 단풍나무나 당단풍이죠. 이 나무 공통적인 특징은 겨울에 한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떨어진 그 자태를 보는데, 그 한수가 가늘고 섬세할수록 완성목에 가까워지고 또 자태도 예쁘죠. 근데 이 나무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윗부분들이 너무나 도장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기가 지금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제 위치도 아니고 이 앞에서 나왔던 가지가 지금 커가지고 위로 나왔는데, 요 가지가 잘라내면은 여기가 빈자리가 크게 생기고 또 나무 흐름상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얘만 세력을 받았는지 얘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가지 이 색깔을 봐도, 이게 도장한 색깔은, 도장한 나무는 좀 더 밝은 색을 띠죠. 근데 사실은 이 나무도 이 위치가 약간 비교는 하겠지만은, 뭐 사람으로 치면은 잠시 원형 탈모 현상을 겪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장한 가지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장하지 않은 가지를, 도장한 가지를 그때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나무 세력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그리로 세력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법칙이죠. 약욕강식, 그 다음에 이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분재라고 하는 것은 이걸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갖추도록 하는 일이 분재인데, 자, 어떠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바짝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가지 중심이 요게 지금 가장 굵은 가지가 됐죠. 이것도 지금 원래는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근데 지금 요 가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이 앞을 이 가지가 막아요. 그러면서 이쪽 느낌을 너무 많이 무겁게 주는데, 이럴 때는 이 중심 줄기를 바꿔야죠. 요 줄기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를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앞에가 가벼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전 모습하고 금방 잘라낸 후 모습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이 얼마만큼 많이 가벼워졌나, 그게 훤히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강하게 튀어나왔던 가지를 정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살아나게 보이죠. 그리고 이 윗부분 가지들은 굉장히 심하게 전정을 했는데, 이게 전정을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도장을 해가지고 나무 전체 수영을 갖다가 터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아직 완성목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완성목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균형과 조화가 갖춰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가지 정리 모습을 전부 마쳤는데요. 이 윗부분이 도장했던 것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죽은 가지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쪽으로 이 가지를 잘라서 방향을 트는 방법, 이것들 보여드렸는데, 이 나무는 아무래도 내년에 봄에 한 번 더 분갈이를 해서 세력을 좀 죽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쳤어요. 왜 저희 집에만 오면 이 나무들이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나무 상태가 지금 세력이 너무나 지금 좋아가지고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업을 다 마쳤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씩 또 눈에 거슬리는 게 보여요. 거슬릴 때는 이거 나중에 잘라야지 하고 밀어두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눈에 띄었을 때 그때 해야 되죠.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당단풍은 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당단풍은 밑둥이 넓으면서 가운데가 쭉 빠졌다가 가늘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데, 이 나무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에는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카토파스타 흔적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어떤 전시에 나가도 꿀리지 않는 그 정도 나무가 되죠. 그렇게 만들었던 비결은 바로 분울림을 할 때 뿌리를 짧게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 잘라서 탈방근을 유도를 했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애초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해 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당단풍 도장한 가지 정리하는 법, 죽은 가지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눈에 거슬리는 이 앞으로 튀어나온 가지의 방향을 약간 트는 법, 이런 것까지